시작하자. 여기부터 하는 거 맞나요? 어? 여기부터 하는 거 맞나요? 맞아. 왜 했던 거 같아? 했던 거 같으면 그 다음부터 하면 되고.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보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보자. 20세기 초에 크게 유행한 작가는, 이건 작가에 대한 얘기다. 작가. 이제 이것도 문학장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되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 널리 알려진 작가는 일부 유명한 작품에서 일부 장면을 차용하였는데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부귀 등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을 고려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걸 변형하였다.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때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음악적인 효과를 살리기도 했으며 기존의 작품에 없던 일상어들을 추가하여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비유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대중이 선호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19세기에 유행했던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는 장면인 A를 차용한 작가로서, 자, 그러면 나는 춘향가를 차용한 작가야. 위와 같은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어. 뭐냐, 춘향아 울지 마라. 이건 이제 원문이다. 원수가 아니라 한양 행군이 원수로구나. 너와 나와 만날 때에는 합한주, 결혼할 때 마시는 술이 합한주야. 합한주를 먹었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을 하지 말자. 자, 괄호 열어봐. 하량 낙일 수운기는 소통국의 모자 이별.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야. 하량 낙일 수운기는 소통국의 모자가 이별하는 것과 같고, 정객관산 노기 중에 오시 원녀의 부부가 이별하는 것 같고, 초가 사면 마녀노래 초패왕 우민이 이별하는 것 같고, 업무 사단봉의 왕소궁에 한궁 이별하는 것 같고, 서출량과 무고인은 위성조우 붕우 이별하는 것 같다. 이런 이별이 있건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을 끌러 대모 석경은 거울입니다. 석경을 내어주며 아나 춘향아 거울을 바꿔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일까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보거라. 춘향이가 거울을 간수하고 적겼던 옥지환, 옥으로 만든 반지 옥지환을 두루룩 벗겨내어 도련님존 올리면서 예쏘 도련님 지환 받으시오. 여자의 명심불망 변하지 않는 마음 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나에게 다시 내어주시오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정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들어가 보자. 괄호를 어디서 닫아요? 예? 어디서 닫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우이별, 여기에서 중국고사 인용. 자, 들어가 볼게. 나에게 아름다운, 이거는 허난설은 누군지 알지? 서균의 누나. 그리고 제목에 보니까 견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흥에 겨워라는 뜻이야. 총 8수입니다. 총 8수로 되어 있는 글이야. 한시고. 자, 한번 들어가 보자.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지요. 그 다음에 맑은 윤이 났지요.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죠. 비단 한 필 동그라미 쳐봐. 봉황새 한 쌍이, 이게 뭐냐? 부부의 금슬을 얘기하는 거야.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기에 수놓여 있어서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을 하다가 오늘 아침 임에게, 여기서 임은 남편이야. 남편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정표 동그라미 쳐봐. 정표로 드립니다. 임에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자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세요. 너 그 허난서론의 그 작품 기억나니? 그건가? 네. 거기에서
술집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단 말인가 했던 거 기억나지? 이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는 이 사랑의 정표를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똑같은 개념이야.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반달 모양의 놀이개를 만들었죠. 놀이개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 정표 동그라미 치고 연결시키고, 놀이개도 마찬가지 정표야. 놀이개를 만들었죠. 시부를 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오는 길에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려도 아깝지 않지만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 사랑하는 당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다른 여자한테 주는 건 내가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는 작가라 그랬잖아.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쉽게 얘기할게. 작가는 뭐냐면 술집 노래야. 이제 양반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뭐 여자 끼고서 술 마시고 막 이럴 때, 여자 끼고 술 마시고 그럴 때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잖아. 노래 부르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 노래들이 흥겹고 즐겁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런 것들 모으는 게 12작가야. 술집 노래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밝고 경쾌하고 EDM 많고 뭐 이런 식이야. 반복되는 거 많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선 후기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노래다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전에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숭고하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새 같아. 요새 드라마 보면 이거잖아. 남자는 부잣집의 그룹 총수 아들이야. 이 여자는 가난한 뭐 학생이거나 이래. 그러면 우리 아들과 헤어져 주세요. 봉투 이렇게 내밀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한때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세요. 이러잖아. 똑같은 게 나와. 똑같은 게. 그래서 여자가 나 버리지 마세요 자기야. 나 자기랑 다 함께 가고 싶어요.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뭐하냐 지금. 왜? 음악 듣니? 듣고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요. 근데 뭐하냐? 되뇌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 되뇌 얘기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가 뭐라 그러느냐? 날 버리고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자기야 이러고 있는데, 남자가 뭐라 그러느냐? 뭘 달라는 거야? 집을 줄까? 보석을 줄까? 놀이개를 줄까? 도대체 뭘 달라는 거야? 요게 나와.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사랑은 숭고하고 정신적인 거고 이랬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사랑마저도 뭘로 변질돼? 물질적인 걸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변질되는 게 시대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꽤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됐지? 들어갈게. 먼저 여자가 말하는 거다. 서방님 정떼고, 정말이란 뜻이야. 바로 앞에도 정이 있고 뒤에도 정이 있잖아. 서방님 정떼고, 정말 뒤에 있는 건 정말이란 뜻이야. 정말 이별한데도 날 버리고는 못 갑니다. 금일 송군 님을 보내는데 임 가는데 백년소청 나도 가겠습니다. 날 데려가시오. 한양낭군님 날 데려가시오. 계속 반복되지. 날 데려가시오. 나를 데려가시오. 계속 반복되지. 그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율감 나타내고, 나는 죽네 임자로, 여기서 임자는 님을 얘기하는 거야.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요 네 줄이 여자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데려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남자가 뭐라 그러느냐? 너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뭘 줄까?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요게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 그래서 특정 구절이 계속 반복되거든. 요게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야. 특정한 말이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제1명당 털을 닦아서 고대광실, 뭔지 알지? 그 좋은 집.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내외 분합, 나누고 합치고 물림퇴면 뭐냐면 본체에 집이 있으면 앞뒤 칸에 마당 같은 게, 마루 같은 게 또 있는 거. 그러니까 큰 집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도 마루가 있고 여기도 마루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그거야. 그 다음에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내외 나누었다 나누었다 합했다가 물림태며 고불돌이 선자추녀 형덕스럽게는 뭐냐면 우뚝 서 있는 이런 뜻이야. 우뚝 서 있는 집을 그렇게 치어놔 주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뭐 달라는 거야? 좋은 아파트 하나 달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하거라. 연지분을 주랴. 이제 화장품 연지분을 주랴. 명경석경 거울이야. 명경석경을 주랴. 옥지환을 주랴. 그 다음에 금봉차 금으로 봉황을 새긴 비녀야. 금으로 봉황을 새긴 비녀를 주랴. 아니면은 화관주 구슬로 만든 모자를 주랴. 그 다음에 칠보 쪽두리를 하여나 주랴. 이제는 뭐라 그러지? 장신구를 주랴. 쫙 얘기해. 또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하거라. 세찬 칠해를 하여나 주랴. 그 다음에 용장 봉장 용과 봉황이 새긴 옷장. 그 다음에 귓놀이 책상이며 자개합농 반다지 3층 각개수리 2층 장미장에 들미장에 원앙금침 원앙이 수놓아져 있는 비단이불. 그 다음에 잣베개 잣이 들어가 있는 베개.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펀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때는 최고급 베개가 잣이었어. 잣. 그 다음에 잣베개를 주랴. 샛별 같은 쌍요강 발치발치 전전아 주랴. 또 나와.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말해라. 의복칠해를 하여나 주랴. 이제 비단이 나오겠지. 보라항릉, 항릉도 비단의 한 종류야. 속저고리, 도리볼수, 겉저고리, 남문대단, 대단도 마찬가지 비단 이름이야.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고장바지는 고쟁이야. 백방수화주, 요것도 비단의 이름이야. 고쟁이에 물면주, 단속곳에 고향나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겉버선에 아우 좀 야한 말이 나와. 자지, 상직, 수당해, 당해도 비단이야. 자지, 상직, 수당해를 명내공안에 맞춰서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말하거라. 노리개 치열을 하느라 주랴. 이제 노리개 얘기 나와. 은조로롱, 금조로롱, 산호가지, 밀화불수. 밀화는 뭐냐면 한국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소나무 송진이 굳어가지고 오랫동안 놔둔 거. 그래서 딱딱해진 거.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거야. 밀화불수. 그 다음에 밀화장도 겉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산더미처럼 하여나 주랴. 그러자 이제 여자가 다시, 여기까지가 이제 남자 얘기고 이제부터 여자가 다시 얘기한다. 나는 질소 아무것도 나는 질소.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으로 된 옷, 그 다음에 옥식 옷과 같은 음식 다 나는 실소. 원앙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하여 말에 태워서 날 데려가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지만 남자는 사랑을 물질적인 걸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 주십시오. 우리 6시에 끝나지? 근데 이 사람은 데려가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있고 싶다는 거지. 왜 이 남자는 뭘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한 거예요. 헤어지고 싶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풀었니? 아니요. 됐어요. 자, 1번에 3, 2번에 3, 3번에 한 번 5. 있어요. 아이씨. 두 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아, 너무 피곤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고3까지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3번 얼른 보고. 맞은 거 틀린 거 있니? 2번. 2번 우선 보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보기에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 3번 봐봐. 디귿이 뭐냐면 디귿 샛별 같은 쌍요강 발치발치 근처에 던져주랴 이런 거거든. A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에 음성 상징어가 A에 있나? 디귿에는 여기 디귿에 없네. 음성 상징어가. 디귿이요? 디귿이 뭐냐면 샛별 같은 쌍요강 근처에 던져나 주랴 이렇게 돼 있거든. 발치발치가 아니에요. 근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어.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보자. 리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지금 비단옷들 쫙 나열한 거지. 그치? 비단옷들 나열한 거니까 리을 A와는 달리 비싸고 다양한 의복의 명칭을 추가하고 있고 맞아. 나열하여 맞아. 부귀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인 욕망을 부응하고 있다. 맞아. 이게 어디에 있냐면 보기에도 두 번째 줄에 있어. 세속적인 욕망을 고려하고 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3번 빨리 한번 봐봐. 만화책 볼 그거를 있으면서 이걸 할 왜 5번이죠? 봐봐. 나의 C가 금의 옥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아. C가 뭐냐면 C는 나죠. C가 어딨어?
아, 문제 있니? 어딨어? 그러면 내가 금의 옥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 싫다라고 밝혔잖아. 난 당신과 함께 있겠다. 밝힌 것으로 보아 나는 이별 후에 서방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아니지. 얘는 지금 뭐라 그래? 날 데려가라 그랬잖아. 나는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날 데려가라 그랬지.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부재하는 상황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야. 부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얘는. 그치?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시작. 하나만. 자,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야. 자, 요건 뭐냐? 노동요. 가는 노동요입니다. 엄마, 이거 나무꾼이 이제 노래 부르는 거야. 화자가 나무꾼이야. 엄마, 울 엄마여,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서 정성껏 키워놓고, 북망산청 가시더니, 엄마 죽었네? 오늘내도 소식이 없구나. 엄마 죽었어.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자, 괄호 열어봐.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요 괄호 부분이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만은 이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과 내가 서로 대조가 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치? 대조가 되고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 이름이야. 팔공산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팔공산에 있는 나무를 짊어진다는 얘기야. 나무꾼이니까 팔공산에 있는 나무를 짊어지고 낮에 품 팔아먹고 품을 판단 말이냐. 산촌초목에 후려잡고 지게로 살려를 가는구나. 바로 닫아봐. 이 부분이 뭐냐? 지금 운명론적 사고관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게 운명론적 사고관이거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어떤 사람과 나의 대조적인 상황, 또 하나는 운명론적 사고. 다시 말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불쌍하고 원통하구나. 가는 허리는 바늘 같은 내 몸에, 자, 바늘 세모 쳐봐. 바늘이 뭐야? 내 몸이야. 자, 내 몸이 뭐 같아? 내 몸이 바늘 같아. 내 몸이 바늘 같아. 그런데 지금 병이 들었어. 어떤 황소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대조가 되는 거지. 내 몸은 너무나 약한데 너무나 커다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이것도 대조가 되고 부르는 건 우리 엄마요 찾는 거는 냉소로다. 보면 부르는 건 우리 엄마요 찾는 것은 냉소로다. 이것도 대구법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는 뭐겠어? 농촌에서 나무꾼한 사람의 노동요이면서 자신의 한 삶을 한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나 들어가 보자. 이건 여자의 노동요다. 여자의 노동요. 김을 매러 갈 때는 갈뽕을 따가지고 갈뽕 동그라미 쳐봐. 김 매고 올 때는 올뽕을 따가지고 올뽕 동그라미 쳐봐. 봐봐. 갈 때 따는 뽕이다. 그래서 갈뽕. 올 때 따는 뽕이다. 그래서 올뽕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사용되느냐? 언어 유희가 사용됐습니다. 갈 때 따는 뽕이라서 갈뽕을 따가지고 김 매고 올 때 따는 뽕이라 그래서 올뽕을 따가지고 삼칸방에는 누에를 놓고 청실 홍실을 뽑아내서 강릉에 가서 날아다가 이게 뭐냐면 낫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매어다가 자 맨다라는 게 뭐냐면
날실에 풀을 먹이고 실에다가 풀을 먹여. 잘 끊어지지 말라고.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다듬어. 그래서 말리는 걸 맨다라고 해. 그래서 강릉에 가서 날실을 걸어서 밑에 보니까 날아다가 여기 어디 있어? 강릉에 가서 날아다가 배나 돗자리 등을 짜려고 틀에 날을 간격이 고르게 버려 쳐서라고 돼 있지. 서울 가서 매다가 하늘에다가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 이매를 걸어서 요거는 배틀을 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강릉에 가서 날아다가 서울에 가서 매다가 하늘에다가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다가 이매를 걸고 실제로 하늘에다가 이매를 걸고 강릉까지 가서 강릉까지 가가지고 날르고 서울에 가서 매고 하늘에다가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서 이매를 걸고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만큼 과장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배틀 짜는 여자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없니? 지리산배. 그게 떠올라? 견우와 직녀. 견우가 직녀하고 헤어졌을 때 직녀가 견우를 다시 만날 때 1년 동안 뭐 해야 돼? 배 짜잖아. 그치? 그거야. 그래서 하늘에다가 배틀을 걸고 구름 속에 이매를 걸어. 그래서 자신을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직녀처럼. 그 다음에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이거 전부 다 배틀의 구성품들을 얘기하는 거야. 바디집, 북 밑에 있습니다. 짝꿍 짠해서 의성어야. 가진잎과 묶어해라. 명주실의 가진잎이 뭐냐면 명주실의 길이당이야. 길이당이. 그러니까 묶어라 무겁구나. 명주실이 무겁구나. 배꼽같이 발에서 참외같이 오를 짓고 외씨같이 버선을 지어서 오빠님께 드리고 곁옷 짓고 소못 지어서 우리 부모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가는 남자의 노동요, 나는 여자의 노동요 이렇게 얘기됩니다. 문제 3개입니다. 풀어 주십시오. 빨리 하고 시작.
자, 1번에 몇 번? 5번, 맞아. 2번에 3번, 틀렸고 3번에 3번. 맞고 2번 보자.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5번 봐봐. 가의 지게는 산에서 품을 팔기 위해서 맞지? 나의 배틀은 옷감을 짓기 위해서 화자에게 필요한 대상물이다. 맞잖아. 그렇지?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3번 보자. 가의 팔공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그렇지. 그렇지. 나의 구름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다. 아니지. 왜? 이거 다 뭐야? 배틀이 있는 공간이잖아. 물론 하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름은 배틀 짜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1강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합시다. 너무 오늘 시험 때도 별로 그렇게. 자, 다음 또 들어간다. 다음은 75쪽에 75쪽에 한시인데 요거는 먼저 3번 문제 77쪽을 잠깐 보자. 자, 77쪽에 보면 흔히 시적 화자는 시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인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만 가와 다의 경우 시적 화자가 시인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가와 다 모두 시인의 삶과 시적 상황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삿갓은 과거 시험에서 너 김삿갓 그 얘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아니요. 자, 김삿갓이 원래 이름이 김병연이야. 김병연. 김병연인데 몰락한 양반 집안이야. 몰락한 양반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어려서부터 네가 과부업제 해가지고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 그리고 얘도 자라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보러 갔어. 과업제를 했어. 엄마도 기뻐하고 얘도 기뻐하고 엄마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고 우리 집도 이제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뭘 물어본 거야. 도대체 과제가 뭐였냐? 과거 시험장에 문제가 뭐였냐?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가 기절해.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들어봤지? 예.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자 여기에 정다산이라는 장군과 김익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 근데 두 사람의 태도가 달랐어. 정다산은 그러니까 얘네가 막 세력을 넓혀 나갈 때야. 얘네가 막 세력을 넓혀 나갈 때 얘는 끝까지 싸웠어. 대신 단점이 뭐냐? 얘도 죽고 얘 밑에 있는 부인도 죽고 그 마을을 지키던 마을 모든 사람도 다 죽었어. 그 다음에 김익순한테 얘가 이제 또 싸움이 붙은 거야. 만약에 네가 우리가 한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죽일 거고 그리고 너희 마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일 거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시골에 이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성을 이렇게 쌓잖아. 이렇게. 이거 통과시켜야 되잖아. 이해가 안 가면 여기 돌아가면 되잖아. 그냥. 근데 이걸 통과하려고 그랬잖아. 옛날에도 보면. 그렇지? 아니 이게 무슨 뭐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되잖아. 근데 이걸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얘네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홍경래가 너 죽을래? 아니면 항복할래? 아니면 싹 죽여버린다 라고 했어. 고민 끝에 지금 우리는 군사도 몇 명 없고 싸워봤자 승리할 그런 확률도 없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잠깐 다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통과시켰어. 그리고 나중에 이 홍경래는 진압이 됐지. 이게 어떻게 됐겠냐? 당연히 죽음을 당했겠지. 이 할아버지야. 김홍래. 근데 이 홍경련의 난에 대해서 정가산과 김익순의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문제였던 거야. 그럼 얘는 자기 친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는 걸 몰랐잖아. 얘 엄청 욕했겠지. 얘는 대단하다 이랬겠지. 얘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 그 조선시대에 자기 아들이
자기 시아버지를 욕해가지고 지금 과국지한 거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책을 한 권 샀어. 그러면 한자로 전부 돼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이름 2자 성 빼고 할아버지 이름 2자 증조 할아버지 이름 2자 6자는 아예 칼로 도려내 책을. 그래서 이 글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다 라고 해서 따로 모아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내용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빵꾸가 난 거니까요. 맞아. 그러면 그 6자를 대조해가지고 유추해서 읽는 거야.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아빠 이름이 뭐 철수면은 철수 있는 그 한자 있잖아. 예. 그걸 다 칼로 오려. 따로 모아. 뭐 철창 수리검 이렇게 있으면 창하고 리검으로 돼 있는. 그렇지. 그러면 6글자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걸로 유추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였단 말이야. 이 정도였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욕해서 지금 과국지일 거잖아. 그러니까 관직 그만둬.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다.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실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삿갓을 쓰고 다닌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전국을 떠돌아. 그러면서 시를 지은 거야. 그래서 김삿갓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 세 번째 줄부터. 김삿갓은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조부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급제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여겨 평생을 큰 삿갓을 쓰고 방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사와 시가에 능한 문인자,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인정을 받던 황진은 왕적인 벽계수, 이건 내가 얘기해줬지. 벽계수가 평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를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작가와 관련된 일화를 떠올리며 가와 다를 읽으면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한번 들어가 볼게. 김삿갓으로 잘 알려진 방랑시인 김병현은 우여곡절이 많은 자신의 생활을 소재로 삼아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가는 작가의 40년 방랑 생활을 집약하여 드러낸 것이고 나는 북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갔던 김삿갓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고 불리는 4명의 마을 유지들에게 풀대접을 당한 후에 그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써준 것이다. 자, 가. 정처 없는 내 삿갓 빈배와 같은데 이거 우리 했었다. 고전문학 시간에 정처 없는 내 삿갓 빈배와 같은데 이 빈배는 뭐야? 사금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거야. 40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다네. 괄호 열어봐.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야. 뭐가? 삿갓이 첫째 민중들한테는 목동의 옷차림이 됐어. 목동에. 그 다음에 백사장 갈매기와 못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또 어부. 그러니까 이 삿갓은 목동과 어부, 다시 말해서 민중의 삶과 함께했던 존재였어. 그리고 나는 이거 두 번째는 뭐냐? 풍류야. 풍류. 나의 풍류. 나의 풍류야.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을 하네. 이건 뭐냐? 나의 풍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꽃나무를 바라보고 누각에 오르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속세 사람 의관은 모두 거칠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속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왜? 민중 얘네들도 속세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세 사람은 누구냐? 양반이야. 얘네들은 양반.
이 양반들의 옷차림은 어때? 거칠애래. 거칠애에 불과하니 그 다음에 속세 사람 의관은 모두 거칠애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해도 나에게 시련이 와도 나는 걱정이 없어. 왜? 삿갓이 나를 차단시켜줄 테니까 뭐하고? 속세의 시련하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해 뜨자 원숭이. 이게 원생원이야.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었네. 쥐 서진서야. 화원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문첨지야. 밤이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대네. 조석사야.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나를 못살게 구는 게 강해져. 그래서 점증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일출, 원생원, 묘과, 서진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가 원숭이 원자야. 서자가 쥐 서자야. 모기 문자고 벼룩 조자야. 그러니까 우연하게 그 말을 잘 맞힌 거지.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게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였거든. 요걸 갖다가 잘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오케이? 이건 이제 맨 위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두 번째 줄에 나는 북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 갔던 김삿갓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속사라고 불리는 4명의 마을 유지들에게 푸대접을 받았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시를 지은 거야. 그 다음에 한시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나를 이해하면 해 뜨고 나니까 원숭이가 나타나고 죽은 쥐를 마주치고 화원에는 모기, 밤에는 벼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말 도금과 관련지어서 도금이야, 도금. 도금과 관련지어 보면 각 행의 마지막 세 글자가 각각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는 4사람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지 발음만 같은 거야. 유사한 소리가 나는 학자들을 활용해서 자신을 푸대접하는 마을 유지들을 골려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김삿갓이 떠나고 나서야 나의 창작 의도를 알아차린 마을 유지들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중의성을 활용해서 눈앞의 상대를 치동하는 의도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황진이의 시조가 있다. 자, 청산리 벽계수야. 벽계수는 그 남자의 호이기도 하고 남자의 호이기도 하면서 또한 푸른 시냇물이란 뜻도 있어. 청산리에 있는 푸른 시냇물아 또는 사람아 쉽게 바다로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쉽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바다에 다다르면 또 한 말은 죽게 되면 다시 오기 어렵다. 다시 살아오기 어렵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자, 명월이가 뭐냐? 명월이가 밝은 달이기도 하지만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기도 해. 그렇죠. 명월이 만공산하니 빈산에 높이 떠 있으니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애인이 없는 몸이니 또 하나는 내 명성이 문학적 명성이 이렇게 높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나하고 문학적으로 한번 놀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지.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과서에 있었잖아. 우리 책에 보존문물. 자, 보자. 청산 속에 흘러가는 벽계수를 푸른 시냇물로 빈산을 가득 채운 명월을 밝은 달로 풀이한다면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인생과 그 더럽음을 토로하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에서 쉬어갈 것을 권유하는 운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벽계수가 당시 어느 왕족의 별칭이었고 명월이가 시조를 지은 황진이의 기생명임을 알고 다시 읽어보면 그 맛이 새롭다. 자신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던 벽계수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하는 황진이의 낭만과 여유가 느껴진다. 명월 황진이가 이 시조를 청아한 목소리로 웃는 동안에 벽계수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함께 전해지는 것을 보면 황진이의 언어 유희가 상대방의 허를 찌는 것임을 분명히 보인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 주십시오.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지? 너 아직도 지금 일본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까부터 문제 풀었잖아. 근데 아직도 1번이야?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늘어져 있어? 너무 피곤해요. 야, 너 농구할 힘은 있잖아. 농구도 요즘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그럼 고3 때 어떡하려고 그래? 약간 몸살이 수반인데. 무슨 몸살이야. 몸살이면 만화도 안 봐. 지금 만화 쉬는 시간에 만화 열심히 보다가 수업 딱 시작하면 에너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러지? 왜 그래? 그러지 마 정말.
문제 외우니? 됐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1번에 1, 2번에 4, 3번에 2. 3번 틀렸니? 자, 보자. 2번 한번 봐봐. 가의 목동과 어부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야, 목동과 어부가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겨? 목동과 어부가 뭔 죄인이라고 여겨? 그거 아니잖아.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3번 보자. 가의 술이 취하면과 흥이 나면이 방랑생활 속에서 자연을 지키던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면 다의 쉬어간들은 무상한 인생 속에서 풍요적 삶을 권유하는 작가의 태도. 쉬어간들 어떻게 했느냐? 한번 놀자! 라는 거니까 연결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자, 들어간다. 현대시가 요거 4번 한번 보자.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가와 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한용운이야. 얘기 끝났잖아, 주제. 그치? 나는 조지훈의 맹세야. 근데 이게 절대자에 대한 맹세래. 그럼 얘기 끝났지 뭐. 자, 한번 보자. 당신과 나의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당신은 누구로 보면 되겠어? 누구로 보면 한용운이니까 조국으로 보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아유, 야, 너 좀 왜 이래? 정말 하기 싫어하는 눈치 같아 지금. 아니야? 그럼 하자. 아유, 하기 싫어. 그러면 30분부터 시작을 하자. 좋은 생각. 30분부터 시작을 하고. 자, 시작해보자. 화면이 확대가 전혀 안 돼요.
그럼 아까도 그랬단 얘기인가? 지금 계속 그랬나? 안 보고 그냥 갔는데.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를 뺏겼을 때겠지.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별은 했지만 나는 이별을 했다고 믿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입술이 당신한테 안 닿아. 나는 머릿속으로는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내 입술이 당신 입술한테 닿지 못하는 건 사실이야.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빨리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지.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라는 것은 분홍빛, 얼굴이 젊었을 땐 분홍빛이 되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음을 얘기하는 거야.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하가 될까요? 점점 늙어갈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머리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회색이 되어간대, 흰색이 되어간대. 두 귀머리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흰머리로 변할까요? 머리는 쉬어가도 마음은 점점 붉어집니다. 시다 붉다 색채lep이 나오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별은 했지만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피는 식어가더라도 눈물은 더욱더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에는 사태가 나도, 사태는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산사태 뭐 이런 거 있잖아. 꽃사태 이런 것처럼 사랑의 언덕에는 이별이 가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어놉니다. 희망의 바다에 물결, 이 물결이 뭐겠니? 광복, 희망의 물결이겠지.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에 또 한 손으로는 죽음이 와요. 이건 뭐냐? 너무 늦지 않게 제외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야.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겠느냐. 만년 동안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지. 뜨거운 내 가슴, 임에 대한 사랑을 어찌하겠느냐.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그럼 어둠은 뭐냐? 부정적 상황에 처한 힘없는 존재들, 어둠에 창백한 이 꽃송이마다. 이 꽃송이는 뭐냐? 연약한 존재로 화자가 희생하려는 존재야. 내가 희생하려는 존재. 어둠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입술을 깨물어서 내 피를 흘려서 이걸 꽃잎을 붉게 만들어 주겠대. 그러니까 꽃송이는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새롭게 생명력을 주고 싶은 존재가 되겠지.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가겠습니다. 해가 돋는 아침에 나는 쓸쓸하게 죽어가겠습니다. 희생정신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각오한 그런 절실함이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반복을 상황에서 의미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자, 봐봐. 내가 죽었어. 그래서 흰뼈가 남았어. 그런데 이 흰뼈가 먼 훗날에 다시 부활해. 그래서 다시 죽는데 그럼 흰뼈가 돼. 그럼 다시 부활해. 죽어. 또 흰뼈가 돼. 그러면 영원한 자연의 섭리가 나오는 거지. 순환 섭리. 그렇지.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까지 거룩한 1월에 해와 달의 눈부신 모습.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은 뭘까? 절대적 존재. 임의 손길의 앞에 나는 웁니다.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사랑과 선물을 지니겠습니까? 이거 뭐냐? 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무슨 자랑이라 선물을 갖겠느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일 뿐이다. 나는 절대적인 님을 위해서 지주와 절개를 지킬 뿐이야. 대나무로 만든 피리일 뿐이야. 그렇기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에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구천은 저승입니다. 저승에 사무치는 한이 있다는 것을 임은
할 수 있을까?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붉은 내 사랑의 마음이 다 타들어간 숫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임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얘기야. 못 잊힐 모습을 어찌하겠느냐. 나 잊을 수 없어. 그 모습을 어찌하겠느냐.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웁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둘 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는데 그 임이 약간 좀 다르지. 하나는 절대자고 하나는 조국으로 보면 좀 좋겠고.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풀어줘서 뚱미리 없다. 자, 보자. 1번에 1, 예.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질문? 2번. 2번 보자.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시어. 가에서 언제라는 당신과의 이별이고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드러난다. 자, 한번 보자. 여기 언제나 네 번째 줄에 있어.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이게 의문이야, 확신이야?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쯤 이 이별이 끝날까요? 이거잖아. 그렇다면 이건 확신이 될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이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보자. 나에서 어찌하랴는 오랫동안 님에 대한 사랑을 지녀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에서 보면 못 잊을 모습을 어찌하겠느냐? 나 못 잊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맞지. 그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 정말 너무